이 세 가지만 잘해도 뭐 저희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많을 것 같고요. 직장에 너무 얽매여 있는 게 싫었습니다. 제 인생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라는 목적이 강해서 아무래도 자본주의 시대니까 제가 제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제 시간도 사서 저를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나머지 본업과 부업을 챙긴다는 게 사실은 뭐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부업으로 파티룸을 운영하고 있는 2년차 사장이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 고객님들께서 뭐 아이들 상업 촬영이나 아니면은 쇼핑몰 상업 촬영이라든지 혹은 프로포즈 아니면 브라이덜 샤워 같은 이런 그 파티를 하시거나 어떤 촬영을 하시기에 적합한 스튜디오 같은 공간입니다. 파티룸은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나요? 파티룸은 이제 저희는 근데 스튜디오 겸 파티룸이라서 이제 스튜디오 자체는 촬영을 위한 공간인 목적이 강해서 그 촬영해 주시는 분들 뭐 쇼핑몰이나 이런 뭐 어떤 판매를 기반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티룸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어떤 그 파티 뭐 프로포즈나 브라이덜 샤워나 아니면 뭐 다른 생일 파티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파티를 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해 주십니다. 브라이덜 샤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브라이덜 샤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부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친구 중에 그 이제 결혼을 하는 친구를 위해서 뭐 저희 예전에 보면은 뭐 총각 파티, 처녀 파티처럼 그런 것들이 서양에서는 브라이덜 샤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축하하는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헬륨 띄워야 돼서 헬륨 주입하려고 지금 풍선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저희가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셀프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인테리어를. 그래서 반셀프로 진행하면서 한 2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인가요? 그게 다? 그렇죠. 인테리어 비용이랑 소품, 가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로테이션이 다른 그 공간 대여와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광주에서는 보기 힘든 실제 나무 원목 바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바닥이 주는 따뜻한 느낌 그리고 이 보시는 이 전체 그 트여 있는 이 공간에서 약간 집같이 아늑한 느낌 그런 것들을 그 중심으로 인테리어를 꾸몄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뭐 소파나 아니면 다른 가구들도 그 신경 써서 이제 구입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꾸며서 이제 저희가 오픈을 하고 이제 조금씩 손님들 아직 홍보를 제대로 안 했는데 근데도 손님들께서 찾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이렇게 조금씩 네,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인테리어를 두 분이서 하신 건가요? 뭐가 해주셨나요?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전문 장비들도 있어야 되고요. 뭐 시공 기술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만 맡기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런 싱크대 설치 이런 그런 설치나 무슨 공사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뭐 페인트라든지 다른 뭐 기기 집기 배치 아니면 그런 것들은 다 저희가 했습니다. 뭐 가구 선택이나 뭐 소품 선택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것들은 아내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뭐 몸 써야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저희 뭐 네이버 세팅이라든지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역할이 좀 명확하게 나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같이 동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업종을 떠나서 사실 1인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한계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뭐 못한다, 나쁘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1인 창업에 비해서 2인 창업을 같이 부부가 하게 되면 그만한 장점들이 따라오는 게 있죠. 물론 단점도 당연히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같이 제공하는 패키지가 있나요? 이제 저희가 뭐 그냥 편하게 패키지라 부르는데 이런 프로포즈 세팅 같은 것들이나 브라이덜 샤워 뭐 테이블 세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패키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티룸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좋은 입지의 조건이 있을까요? 일단은 파티룸을 연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입지가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입지의 조건이 이제 유동인구겠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거기에 맞는 유동인구에 맞는 상권이 잘 형성이 돼 있다는 거고 그 상권이라고 하면 사실 뭐 어떤 그 밥 먹는 곳이나 카페나 술집이나 어떤 그런 기반 그 시설들이 잘 돼 있다는 거니까 사실 저희는 파티를 하러 오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손님들이 파티를 끝나고 뭐 바로 헤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입지 분석을 하시고 들어오셨나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왔죠. 근데 광주라는 도시 자체가 일단 뭐 상권이 막 살아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곳들 중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 있는 곳들 중에서. 부업을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직장이 너무 얽매여 있는 게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8시간, 9시간, 뭐 출퇴근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인데 직장이 뭐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제 시간을, 제 인생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라는 목적이 강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까 했는데 아무래도 자본주의 시대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가 제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된다면 제 시간도 사서 저를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여러 가지 부업이 있을 텐데 왜 파티룸을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사실 진짜 많이 부업이 정말 많은데 좀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런 쪽을 보게 되었고 특히 아내가 이제 그런 쪽을 처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물 한번 찾아볼까? 저는 워낙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아내가 이런 업종도 있다더라라고 제안을 해줬을 때 그냥 실행력을 먼저 기반으로 이제 움직였고요. 그래서 매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업계가 그래도 할 만한 부분이 있겠구나. 좀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뛰어들게 됐습니다. 로테이션이 2호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호점은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호점에 이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1호점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2호점도 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혹시 1호점의 연매출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매출은 한 4천 중반에서 5천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어느 정도나 들까요? 순수익은 그래도 한 월로 따지면 한 2,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쁘게 공간을 꾸미는 거와 운영은 또 다른 차원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신 혹시 노하우가 있을까요? 근데 뭐 지금 저희의 노하우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파티룸의 본질은 예뻐야 하는 거고요. 뭐든지 저는 항상 뭔가 음식점이나 이런 어떤 업종을 하더라도 뭐 국밥을 한다고 하면은 국밥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은 안 갑니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하고 해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본질 자체가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파티룸은 확실히 예쁜 인테리어나 예쁜 어떤 고객님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 외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뭐 음식점을 가면은 뭐 친절해야 가잖아요. 친절하지 않으면 맛있어도 기분이 상하는데 항상 고객님한테 친절하려고 하고 그냥 항상 기본만 좀 잘 지키면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운영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께서 그래도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말 기본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노하우나 특별한 쉬운 방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그런 짜잘한 스킬일 뿐인 거지 본질은 항상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쁘다는 거는 내 눈에 예쁜 게 아니라 대중적인 공간이어야죠. 대중들 눈에 예쁜 공간이어야 되고 입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야 되고 그리고 친절해야 되고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제가 봤을 때 뭐 저희보다 잘할 수 있는 분들도 충분히 많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특별하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사가 처음이고 다 처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게 모토입니다. 오늘은 몇 시에 예약이 잡혀 있나요? 오늘 저희 지금 7시에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오늘 그럼 잡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여기 공간을 대여하신 거예요? 저희 지금 프로포즈 목적으로 대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그 남자분께서 이제 예비 신부 같이 결혼하실 분께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파티룸의 컨셉은 뭔가요? 저희 시그니처 패키지인 러브 모먼트라는 패키지로 프로포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요청해 주셨는데요. 이제 연애 초기부터 중기, 후기 그리고 지금 현재 웨딩 준비하시는 것까지 저희가 하나의 연애 전체에 대한 사진들을 쭉 받아가지고요. 그 사진들을 이런 식으로 뭐 풍선에 매달거나 아니면 벽에 붙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중에 띄워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돌이켜 보면서 이제 그런 프로포즈까지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준비해드리는 저희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티룸에 오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지금 저희 2호점은 아직 오픈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돼서 1호점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로 브라이덜 샤워 해주시는 고객님들이나 아니면 프로포즈 해주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시고요. 그 외에는 친구분들이랑 이제 생일 기념해 주시는 분들이나 연인들 간의 이벤트를 해주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명동에 있다 보니까 뭔가 약속을 잡거나 아니면 끝나고 어디 가기가 되게 좋아서 그런지
많이들 이렇게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네, 주 고객층은 다들 그 20대, 30대이시고요. 간혹 가다가 그 가족들끼리 이제 브라이덜 샤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네, 많아요. 뭐 친언니의 결혼을 가족들끼리 브라이덜 샤워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모셔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어머니 아버지 없이 자매들이 많으면 자매분들끼리 브라이덜 샤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족분들끼리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인상 깊었던 고객님은 이제 어머니 그 환갑이실 때 환갑 잔치라기보다는 요새는 이제 환갑보다는 이제 더 그 나이 그 기대 수명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약간 어머니 아버지 양장이랑 드레스를 이렇게 그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공간에서 그분이 동영상을 직접 제작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하셨더라고요. 부모님을 위한 이벤트죠.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가족분들을 위한 그 이벤트를 하시는 분들도 은근 있으십니다. 파티를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기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거는 장사를 하는 거는 제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분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고정비부터 해서 지출 그리고 단가 설정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장사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사실 망한다고 하긴 그렇지만 장사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테이션은 체인인가요? 아닙니다. 이거 저희가 만든 브랜드이고요. 로우텐션은 이제 슬로우 하우스랑은 또 구별되는 브랜드로 하나 만들고자 해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오픈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둘 다 뭐 동명동에 있는 파티룸이라는 거는 동일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은 뭐 인테리어나 컨셉이나 추구하는 방향 자체는 슬로우 하우스랑 로우텐션은 많이 다릅니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좀 더 동명동 중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덜 샤워 위주의 공간입니다. 손님들께서 이제 브라이덜 샤워를 저희 공간에서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제일 활발하게 브라이덜 샤워를 하고 있는 공간인데 접근성이 좋고 예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저희 공간에서는 좀 제한 사항이 많이 없습니다. 뭐 다른 파티룸들 보면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제한 사항들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기껏 내 돈 내고 파티하러 왔는데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으면은 이제 파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제한 사항들을 많이 풀고 이제 조금 더 손님의 자율성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컨셉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의 제한 사항이라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호점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드시는 것들이 뭐 완전 프리하고요. 뭐 다른 조금 예쁘게 꾸며둔 파티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빨간 국물 음식은 드시면 안 되고 혹은 뭐 저희가 이제 청소 보증금 같은 거 오염이나 훼손 이런 것들이 은근 빈번하게 있는 공간이라 이제 이런 보증금 개념으로 받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에어컨을 안 끄고 간다든지 혹은 뭐 불을 안 끄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짜잘한 좀 드레스에 손상을 입힌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증금을 차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역지사지로 봤을 때 이런 게 재밌게 놀고 가더라도 뭔가 내 돈 깎여서 보증금에서 이런 차감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가능한 그냥 저희 선에서 다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뭐 안 되는 것들도 뭐 이런 것도 다 크게 없이 그냥 와서 진짜 편하게 놀고 가는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지금 1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낮 시간대 오시면은 더 이렇게 예쁜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테리어 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들이 이런 바닥 그리고 통창 밖으로 보이는 이런 푸릇푸릇한 뷰를 가장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예쁜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동명동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뭔가 아늑하고 나만의 그런 뭐 파티를 떠나서 친구들이랑 와서 재밌게 놀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바닥색부터 뭐 채광이 잘 드는 공간 그리고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 가구들 이런 것들을 그 준비를 했던 것도 이제 이런 공간이 주는 편안함을 위해서 이런 그 가구들을 선정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동명동 오셨을 때 찾아보시는 공간이고 연락이 와주시고 이렇게 프로포즈 문의까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약률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2호점은 저희가 홍보를 전혀 안 하고 있어가지고요. 홍보를 안 했는데도 벌써 예약이 들어왔어요? 또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찾아가지고 어떻게 알고
예약을 하셨을까요? 저도 그건 정말 궁금합니다. 물어보면은 이제 간혹 대답해 주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찾아보셨고. 아, 찾아보면 나오기는 하는군요. 그쵸, 이제 새로운 공간들 이제 평소에 관심 있던 분들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 대여를 해서 성공하신 분보다 망한 분들을 더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1호점을 성공하시게 되셨을까요? 노하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아직 성공을 했다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운 부분들은 많은데, 이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해주시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들이랑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음식점도 맛있으면 가는 거고, 그 맛있는 음식점이 친절하면 한 번 더 가게 되는 거고, 주변에 홍보를 하게 되는 거고. 사실 그 1호점을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그 지인들의 입소문으로 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최근에 프로포즈 1호점에서 해주신 고객님도 사실 아는 동생이 여기 한번 연락해봐라 해서 이제 연락을 저한테 주셨고, 이제 그게 예약을 해서 실제 프로포즈 하는 것까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장 강력한 건 그런 입소문들이 쌓이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홍보 창구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힘드신 점이 있으신가요? 부업이시잖아요. 그쵸. 이제 뭐 본업이랑 같이 병행하는 게 힘든 부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 이제 뭐 가장 우선순위인 거는 인생에서 가족이고 아내고 아이니까 거기 그런 것들을 먼저 챙기고 나서 이제 나머지 본업과 부업을 챙긴다는 게 사실은 뭐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약률이 어떻게 될까요? 예약률이라고 하면은 한 달 기준으로 이제 뭐 며칠 정도 차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 절반 이상은 차는 것 같고요. 이제 1호점 같은 경우에 2호점은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절반 이상은 차는 것 같고, 저희는 그 하루에도 이제 뭐 여러 건 고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예약률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파티룸 대여료는 대략 어느 정도나 하나요? 다른 분들 그 파티룸마다 워낙 다양해서요. 뭐 보통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혹은 뭐 3만 5천 원. 그 1호점, 2호점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한 2, 3만 원대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기본 인원이 있고 추가 인원당 받는 요금들은 있기는 한데 뭐 기본 인원 4인 기준으로 해서 추가 인원당 뭐 얼마씩 소정의 금액을 더 받고 있습니다. 오시면서 그 추가 인원이 있는 거를 다 확인하시나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다 확인을 하긴 어렵고요. 저희가 CCTV가 있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 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저희도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진 않고 있고, 보통 고객님들께 이제 믿고 맡기는 편입니다. 예약해 주실 때.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일단 1호점하고 2호점까지 올해 오픈을 했고, 이제 3호점까지 오픈하는 게 저희의 그 근시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걸 부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걸 그만두고 이거를 아내랑 같이 본업으로 삼고, 그리고 다른 어떤 플랫폼이나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확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본업보다 이 부업으로서 버는 금액들이 이제 한 2배에서 3배 이상은 되어서 얼른 본업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돈으로 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제 개인적인 그리고 정말 간절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부업으로 무언가를 해보니까 사실 굉장히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보람찬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서 오는 자존감도 굉장히 커지고요. 그래서 사실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거나 혹은 이런 세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꼭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생각보다 회사 밖은 지옥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이렇게 한 발씩 내디드시면, 그리고 당장 가슴속에 품은 화표를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발씩 걸쳐 가시면은 충분히 저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제 본업을 그만두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